전화를 받자마자 알게 되는 때가 있어요. 아, 이거는 100% 망상이다. PD님이 보셔도 이상하지 않나요? 스토킹은 따라다니는 게 아니라 현실을 의심으로 바꾸는 거. 자,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탐정법인 1호 대표 허정권입니다. 탐정 일을 하다 보면 명확한 증거가 있는 사건보다 오히려 증거가 부족한 이야기들이 더 많습니다. 자, 목격자의 증언은 있지만 확인할 수 있는 기록, 증거는 없고, 목격자가 다수일 경우 시간과 동선, 증언이 서로 맞지 않는 경우들. 그래서 이게 실제로 있었던 일인지 아니면 누군가의 불안이 만들어낸 이야기인지 확신하기가 어려운 사건들이 많았습니다. 보통 이런 단서들을 망상이라는 단어로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증거들 하나하나 모아보면 신기하게도 단서나 증언들이 맞아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단순한 망상으로 치부하기는 애매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끊어졌던 시간과 동선, 어긋난 사건의 순서가 다시 이어지는 순간들 말이죠. 이 채널에서는 앞으로 실제로 의뢰를 받았고 기록도 남아있지만 끝내 확신하지 못했던 그런 사건들을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사건부터 만나보시죠. 탐정 일을 하다 보면 가끔 전화를 받자마자 알게 되는 때가 있어요. 아, 이거는 100% 망상이다. 전화를 받자마자 파악이 되신다고요? 그렇죠. 보통 의뢰를 새벽에 막 이렇게 전화를 주진 않아요. 그리고 말투에서 느껴지는 그런 쎄함이 있거든요. 그날 새벽 3시 발신번호 표시 제한으로 걸려온 전화도 딱 그랬습니다. 저 누가 제 머리에 칩을 심어놨어요. 네? 머리에 칩을 심어줬다고요? 전화 오자마자 딱 무슨 느낌인지 알겠죠? 머리에 칩이 들어있다는 이야기를 실제로 많이 하나요? 전두엽, 관자, 뒤통수, 위치만 조금씩 다르지 여러 분야에서 이런 말 많이 들어요. 또 이상한 전화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죠. 이때까지만 해도 솔직히 아무런 감정도 없었어요. 처음엔 웃음도 안 나왔다. 목소리는 떨리는데 술 취한 느낌이 전혀 없고 문장도 이상할 정도로 정돈돼 있었다. 그래서 저는 자동 응답처럼 물었습니다. 어떻게 알게 되셨어요? 알게 된 게 아니라 확인했어요. 여기서 살짝 멈칫했습니다. 망상 전화는 보통 느껴졌다, 확신이 들었다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확인이라는 말을 했어요. 차분하게, 너무 자연스럽게요. 연기처럼 들리진 않았고요. 아니요, 오히려 반대했어요. 너무 정돈되어 있었어요. 보통 망상은 두루뭉술하다. 그런데 이 사람은 질문을 던지면 소름 끼칠 정도로 질문에 정확히 답했다. 그리고 목소리 또한 차분했다. 나는 습관처럼 메모장을 켜고 6화 원칙으로 정리하기 시작했다. 주변이 너무 시끄럽고 정신없었어요. 여기는 병원인 것 같아요. 제 눈앞에 여러 사람들이 있어요. 한 명이 아니에요. 최소 3명이에요. 말투가 다르고 역할이 나뉘어 있어요. 한 명은 설명하는 사람, 한 명은 서류 받는 사람, 한 명은 손으로 처리하는 사람. 인원이 늘어나면 보통 헷갈리는데요. 망상인지 경험인지 구분이 안 가시겠어요? 네, 맞아요. 망상이라면 보통 말이 꼬이거든요. 인물이 늘어나면 설정이 흔들리죠. 근데 이 사람은 확실한 역할 분담을 한다고 주장합니다. 마치 현장을 직접 보고 이야기하는 것처럼요. 정확히 그날 새벽 3시 17분이에요. 잠깐 눈 감고 계세요라는 말이 나오고 그 다음 대화가 딱 4분 비어요. 그때 칩을 심은 것 같아요. 시간을 그렇게 정확히요? 네, 대충이 아니라 비어있는 구간, 그 비어있는 구간을 말했습니다. 서류 작성대가 있고 커튼이 있고 소독 냄새가 나고 벽에 안내물이 붙어있는 그런 공간이 정확히 기억나요. 그녀는 어떻게를 설명 가능한 단어로 꺼냈어요. 대충 넣었다가 아니라 절차처럼 말했습니다. 이게 제일 위험한 지점이거든요. 현실과 상상이 섞인 게 아니라 현실의 형태를 너무 정확히 가져다 쓰고 있었습니다. 칩이라고 부르는 건 정확히는 작은 캡슐형 장치예요.
금속이 아니고 스킨이 잘 안 걸리는 재질이고 매우 차가웠어요. 이거는 확실한 설명이 아니라 점점 실행 가능한 설명처럼 들렸습니다. 마취는 깊게 안 해요. 기억만 흐리게 만들고 통증은 불편한 정도지 많이 아프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맞았는지도 애매해요. 대신 남는 게 있어요. 피부 표면에 아주 작은 자국. 그리고 다음 날부터 특정 방향으로 고개를 돌릴 때만 당기는 느낌. 망상은 보통 상황을 말하지 과정을 말하지 않아요. 근데 이 사람은 순서를 설명하고 있었어요. 그녀는 방법을 끝까지 말하려는데 중간에 끊어버렸습니다. 너무 실행 가능한 설명처럼 들려서 듣고 있는 내가 이상해질 정도였거든요. 더 들으면 안 되겠다고 판단했습니다. 왜냐고요? 이유는 간단해요. 돈이랑 장난이 아니라 사람을 테스트해보는 목적이에요. 제 말을 들었을 때도 제 머리에 칩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거면 제가 미쳐버렸다고 결론 내리면 되니까요. 여기까지 들었을 때 나는 여전히 망상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했다. 다만 전화를 끊기가 애매해졌다. 그래서 나는 1시간 30분 동안 최대한 친절히 상담해줬다. 불안하면 경찰이나 응급실부터 연락해볼 것. 지금 위험한 상황이면 혼자 있지 말 것. 병원 기록, 출입 기록, 통화 기록 등 검증 가능한 자료들을 먼저 모을 것. 망상이든 아니든 현실에서 안전이 우선이다. 그 사람도 고개를 끄덕이듯 네 하면서 따라왔다. 통화는 이상할 정도로 정상적인 상담처럼 흘렀다. 문제가 된 건 마지막 3분이었다. 혹시 성함이나 연락처 남겨주시겠어요? 그건 안 돼요. 그 순간 상담 내내 있던 피해자 톤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목소리가 나왔다. 딱딱하고 기분 나쁘게 차분한 목소리. 벌써 새벽 4시 반쯤이었고 1시간 반가량을 상담해줬기 때문에 기분 나쁜 일은 없었어요. 장난 전화면 여기서 끊겠습니다. 그 말 끝나기가 무섭게 상대가 정색했다. 그리고 아주 또렷하게 화를 정확히 겨누는 말투로 말했다. 제가 방금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다 말했잖아요. 그녀는 마치 내 메모를 보고 있는 사람처럼 말했다. 그 순간 손이 멈췄어요. 육하 원칙이라는 말, 저는 단 한 번도 입 밖에 낸 적이 없었으니까요. 나는 꺼림칙한 말과 함께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펜을 내려놨다. 거봐요. 지금 펜 내려놓는 소리도 바뀌었잖아요. 탐정님, 제가 장난친 거면 화내셔도 돼요. 근데 제 머리에 어떻게 씌워졌는지 자세히 말하면 그때도 장난이라고 할 수 있어요. 통화는 그렇게 끝났다. 그녀가 남긴 말은 너무 현실적이어서 오히려 무서웠습니다. 귀신 얘기처럼 붕 뜨지도 않고 협박처럼 과장되지도 않았으니까요. 망상이라고 단정 지으면 편하긴 합니다. 근데 그렇게 정리하기에는 너무 현실적이었어요. 네, 이번 사건은 제가 제목을 세계의 그림자라고 지어놨거든요. 이번 사건도 전과 같은 사건의 연장선이에요. 사실은 이런 의뢰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망상장애나 편집장애 이런 걸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왜? 본인을 스토킹하는 사람들이 사실상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스토킹을 당하고 있다. 일반인인데 스토킹을 당하고 있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대개 남자친구이거나 보통 자신이 뭔가 죄를 지고 도망 다니는 그런 사람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번 사건은 정말 특이한 사건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이것도 하나의 망상장애일 수 있는데 자기를 따라다니는 사람이 계속 지속적으로 오랫동안 나를 따라다닌다 해서 저희한테 의뢰를 남긴 사건입니다.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날도 마찬가지였다. 의뢰인은 회사, 집, 헬스장만 오가는 단순한 동선. 하지만 계속 시선이 느껴진다는 말을 반복했다. 정황만 보면 애매한데요. 확실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직접 동선을 따라갔습니다. 그런 것들 사이로 딱 하나 부자연스러운 리듬이 섞여 있었다. 그 리듬은 같은 걸음이었다. 횡단보도에서 멈출 때 같이 멈추고
의뢰인이 고개를 돌릴 때 고개를 돌리고 편의점 유리문이 비친 그림자가 늘 일정한 거리를 유지했다. 딱 봐도 미행이었다. 지금 뒤에 한 명 있습니다. 맞아요, 저 사람이에요. 저 사람 저 계속 따라다녔어요. 그 말이 조금 이상했습니다. 확신이 너무 빨랐어요. 보통은 의심과 확신 사이를 오가는데 이 사람은 마치 정답을 알고 있는 사람처럼 말했거든요. 그래도 현장에서 그걸 따질 순 없다. 일단은 상대가 정말 의뢰인을 노리는지 확인하는 게 우선이다. 나는 거리와 시야를 정리하며 조용히 움직였다. 그런데 문제는 거기서 시작됐다. 집으로 돌아가려는 순간 묘한 느낌이 들었다. 누군가가 나를 보고 있었다. 의뢰인을 따라오던 그림자 말고 제 좌측 후방에 또 다른 시선이 붙어 있었습니다. 나는 일부러 속도를 바꿨다. 빨리 걷고 멈추고 방향을 꺾었다. 그 시선은 끊기지 않았다. 스토킹범이 나를 표적으로 삼은 건가? 숨이 가늘어졌다. 괴담은 항상 이렇게 시작된다. 근거 없는 확신, 그리고 확신이 만들어내는 공포. 하면서 있는 게 차량에 백밀러로 확인했습니다. 낯선 남자, 검은 점퍼, 한 손엔 휴대폰. 확실히 나를 따라오고 있었다. 결국 안전한 곳에서 멈췄습니다. 그리고 정면으로 마주쳤죠. 무슨 일이십니까? 그 남자는 잠깐 얼어붙더니 나를 위아래로 훑어봤다. 그리고 전혀 예상 못한 말을 했다. 혹시 저 여자를 계속 스토킹 하시는 이유가 뭔가요? PD님이 보셔도 이상하지 않나요? 그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다. 그는 머뭇거리며 말했다. 의뢰가 들어와서요. 한 여성이 누군가에게 계속 미행당한다고 해서. 서로 같은 사람을 의심하고 있었던 거죠. 나는 스토킹범을 찾기 위해 의뢰인을 따라왔고 의뢰인은 또 다른 누군가에게까지 의뢰를 넣은 상태였다. 그러니까 의뢰인은 한 곳이 아니라 세 곳에 의뢰를 넣었습니다. 저, 그 남자, 그리고 아직 얼굴을 못 본 또 하나의 팀. 그날 거리엔 스토킹범은 없고 스토킹범을 찾으려는 사람만 늘어났습니다. 여기서 끝이면 그냥 웃긴 해프닝이다. 그런데 이상한 건 그 다음이었다. 그 남자와 신분을 확인하고 각자 헤어졌습니다. 차에 타 시동을 걸려는 순간 룸미러에 형체가 하나 더 걸렸다. 익숙한 검은 점포가 아니다. 내가 본 적 없는 실루엣. 차량 2대 뒤, 헤드라이트를 끈 차. 그 차는 상향등을 한번 깜빡이더니 천천히 움직였어요. 멀어지기 직전 조수석 창에 비친 얼굴, 표정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마치 일상인 것처럼 말이죠. 그리고 그날 밤 의뢰인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저 혹시 제가 만난 분 말고 다른 데도 의뢰하셨나요? 총 3군데요. 그럼 한 군데는 어디죠? 의뢰인은 작게 웃었다. 기억이 안 나요. 전화번호도 사라졌어요. 근데 분명히 연결됐고 확인해드리겠습니다라고 했어요. 그 순간 아주 소름 끼치는 상상이 떠올랐다. 3명이 서로를 미행한 게 아니라 누군가가 3명처럼 보이게 만든 거라면? 스토킹범이 사라진 게 아니라 스토킹범이 탐정인 척 연기하여 수사에 혼선을 줬던 것이라면? 그날 이후로 저는 스토킹이라는 말을 다르게 생각합니다. 스토킹은 따라다니는 게 아니라 현실을 의심으로 바꾸는 것. 사람을 사람으로 못 보게 만드는 것. 그리고 가끔 생각한다. 그날 본 3번째 그림자는 정말 탐정이었을까? 아니면 처음부터 끝까지 그 골목을 설계한 진짜 스토커였을까? 제가 탐정을 하기 전에 법무부에서 17년 동안은 근무했습니다. 그 안에서 저는 수사도 해봤고요. 재판에 참석도 해보고 경찰 조사부터 검찰, 법원, 재판까지 다 확인을 하고 형 집행까지 다 해본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 한국 탐정에 없습니다. 저 1호 탐정이 잘하는 게 사기 사건, 여러분들 사기 사건 사기당했거나
아니면 채무자가 도망갔거나 뭐 이런 일들을 많이 저희가 하고 있고요. 외도 사건, 여러분들이 직접 찾을 수 없는 그런 사건들을 많이 맡고 있습니다. 그러니 사건 의뢰는 아래 링크를 보고 저희한테 의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들어보지 못하거나 경험해 보지 못한 다양한 사건이나 에피소드를 여러분들에게 앞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